1차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굉장히 행복하거든요. 근데 기쁨도 잠시이고 이제 면접이라는 마지막 산을 또 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면접이라는 건 또 자소서와 또 다른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긴장되고 또 떨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실장님 생각하셨을 때 면접은 대체 왜 보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드세요? 면접 같은 경우는 이 지원자가 입사를 하셨을 때 네. 우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근데 실제로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한 거 손과 발이 이제 달려있냐 이런 조사도 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입사했었을 때 우리가 같은 회의석상에 앉아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 네. 이걸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맞네요.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. 시간으로 또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면접에서도 그렇고 소개팅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처음 만날 때 공통적인 것 같은데 이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 면접에서의 첫인상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? 제가 호텔 그 인사를 할 때는 네. 아무래도 고객을 이제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첫 인상은 50% 이상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잘생겼냐 예쁘냐 이제 그런 거보다도 정말 고객이 봤었을 때 편안하게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네. 그래 일반적인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고객 입장에서 저분이 실제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기 때문에 첫인상은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첫인상이라는 게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뭐 낯선 장소에 간다든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또 때와 장소에 맞춰 가지고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럼 혹시 1분 자기소개에 어떤 좋은 예 그리고 뭐 나쁜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좋은 예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강점을 요약해서 잘 설명할 때 앞으로 면접관이 어떻게 질문하면은 좋을지 가이드를 해주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나쁜 예는 이분이 외워서 와가지고 틀렸다고 다시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외워서 왔는데 중간에 흐름이 끊겼을 때 맞습니다. 참 마음이 졸입니다. 이게 자기가 잘 외워왔는데 그 앞에서 하다가 조금 실수하게 되면은 본인이 실망을 해가지고 본인이 포기해버리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거든요. 맞습니다. 시작하기도 전에 집에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또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들 그런 작은 실수들은 사실은 또 열심히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. 괜찮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보니까 또 그 이제 압박 질문이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인신공격처럼도 느껴지고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 숨막히는 이 압박 질문, 이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압박 질문을 했다는 뜻은 두 가지식으로 그 면접관이 먼저 질문을 하지만 꼬리 질문이라고 하죠. 꼬리 질문 자체를 2번, 3번, 4번 하는 케이스는 사실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오히려 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도 관심도 있고 한 거니까 끝까지 이제 악착같이 답변을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. 절대로 하면 안 되는 2가지. 첫 번째는 미괄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면접관님이 yes or no로 이렇게 요구하는 질문에 2갈식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. 그래야 면접관님이 잘 이해하시고 또 추가 질문도 우리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.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면접관에게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.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점에다가 굉장히 도전적이다로 썼는데 우리 지원자 뭐 성향이라든지 장점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저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합니다.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느 정도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180도 다르게 된다면 이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.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. 면접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어렵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거고요. 마음가짐을 이제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 대체 어떤 태도,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면접을 이제 여러 이제 채널에서 광고하듯이 많은 기업들이 사람 지금 뽑고 있잖아요. 그냥 가고 싶은 산업이나
그 섹터에 있는 회사들은 그냥 편하게 여러 번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원자분들이 여러 번 이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면접 장소를 몸이 좀 기억을 하게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. 이거는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그 취업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그 자격증 따는 것도 좋은데요. 이 시간에 면접을 여러 번 보는 것도 오히려 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각 사람이 강점이 너무 다르고 면접에 임하는 태도는 좀 적응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핵심은 적응이네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생각만 하기보다는 그래도 관심 있는 산업 내에 다른 기업이나 다른 직무로라도 지원을 하면서 네. 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면 네, 맞습니다. 자연스럽게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갔을 때 정말 좋은 모습, 네, 자연스러운 맞습니다.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겠네요. 아, 역시 실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면접장을 나올 때도 뭔가 좀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? 일단 면접장을 나올 때는 편안하게 네. 인사를 목례 정도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인상을 주라고 하는 어떤 분을 제가 강의할 때 본 적이 있는데 네.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, 가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쵸. 네, 그런 경우는 이제 서로 깜짝깜짝 놀랍니다. 아,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, 네. 저도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나고, 네. 저도 지금 이제 뭐 공공기관 면접장에서 면접관 하다 보면은,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하거든요.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, 하여튼 정말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,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또 안 좋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진 않습니다. 그렇죠. 네. 가다가 넘어졌다고 해서, 이 친구 하체가 부실한데? 이거 감정 줘야 되는데.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아니, 그렇진 않죠. 그렇죠. 건설사라고 그런 거에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. 아, 그런 거 확실히 네, 없는 거죠? 그런 거 확실히 없습니다.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넘어져도 네. 괜찮습니다. 네, 넘어져도 괜찮습니다. 네,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역시 저랑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면접비부터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역시 이진서 담당자님께서는 정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. 자, 요것도 제가 궁금해요. 가끔씩 저도 면접관으로 참여하다 보면은 꼭 지원자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자, 지원자는 면접관에게 질문을 하면 절대 안 된다. 요거 OX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. 요것도 X인가요? 네. 좋습니다. 이것도 왜 X인가요? 저는 이제 면접자 중에 네. 면접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. 결국은 지원자의 질문의 크기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네. 결국은 그 지원자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임팩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이거 방금, 이거 준비하고 오신 멘트인가요? 아닙니다. 진짜입니까? 준비한 멘트 아닙니다. 방금 얘기하신 그 질문의 깊이를 들어보면 그분의 어떤 세계관이나 그런 내공이라든지 그런 깊이가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이제 취준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취준생들은 저한테 A라는 질문을 주고 또 어떤 취준생들은 저한테 B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그 질문만 들어보면 이 친구가 취업 가능성이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직업병이 좀 있거든요.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이제 와닿았던 게 면접관에게 적절하게 질문을 잘 줄 수 있다면 이 친구가 뭔가 다른 지원자와 다른 그런 깊이 있는 지원자다라는 걸 좀 어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이 잡담 캠프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. 다음 달 5월에도 알찬 취업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C 강민혁이었고요. 이현효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